57번 공동소유. 자, 1번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그죠? 자, 이 중에 변경이 뭐가 있었어요? 공유 대지 위에 건물 신축. 합유,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거죠. 동업관계. 그죠? 그 다음에 조합은, 합유는,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지분 처분의 조의가 없어요. 반면에 합유물, 공유물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죠. 공유물 보존, 합유물 보존 각자가 할 수 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 부분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 표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 부분에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 표시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죠. 나아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죠. 토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등기는 돼 있는데 예컨대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는데 가봤더니 갑이 1층을 단독으로, 을이 2층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더라. 그럼 그것도 구분수적 공유관계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만 구분수적 공유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구분수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옳은 지문이죠. 공유물을 금지약 정할 수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이고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죠. 갱신 횟수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58번 지상권,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양도.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 전세권 공의, 지상권 전세권 공의,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양도 담보 제공, 목적물 임대, 전세권은 전전세까지 가능하죠. 동의 필요 없다. 지상권은 유무상을 불문하니까 지류 합의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죠. 자,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 기간은 30년이죠. 견관 건물 수목 소유 목적.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 여기 지상권이 있어. 이 상태에서 얘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존재하는 제한물권자,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전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전원 승낙. 따라서 기존의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이는 구분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된 법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되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된 법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59번 지역권 1번 조문이죠. 지역권은 소유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즉 함께 이전하며. 이게 지역권의 수반성이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니까 요역지에 대한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되지만 지역권에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3번 소멸시효 중단 정지하고 취득기간 중단이 있죠. 취득기간 중단은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요. 공기자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전원을 위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죠. 4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절대로. 292조 2항 지역권의 부종성. 1번 292조 1항 지역권의 수반성.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고 특히 통행지역권. 2개 기억하셔야, 3개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통로를 개설할 것. 그리고 20년 이상 계속 통행할 것.
등기해야 지역권 시효취득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로를 개설할 것, 등기해야 지역권 취득,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60번 전세권. 자, 전세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1번 대단히 잘 나오죠.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대로.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죠.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2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부터 했다. 유효로 추정하죠. 유효로 추정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지만 예외 두 가지.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의 성격이 사라지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은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가 가능하고 또 하나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조건부로.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도.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게 저당권 설정해놨다.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한 만료되면 전세권 당연소멸, 저당권 당연소멸. 여기서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은 용익물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말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4번 틀렸죠. 용익물권은 사라지지만 담보물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되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5번. 자, 2회차 실전 모의고사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61번부터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